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메가박스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스타필드 수원에 15분을 모시고 나만의 취향을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 것이 좀 놀라웠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칼럼을 몇 차례 쓴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GQ나 에스콰이어 같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서 10년 이상 에디터 생활을 했어도 취향이라거나 라이프스타일 같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되게 넓은 단어고요. 뭐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는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그런 심리학자가 스타일 오브 라이프를 알아야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랄까 정신 상태랄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논문에 썼던 문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일 오브 라이프가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서 뭔가 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대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 취향이라는 건 사실 뭐 테이스트라고 번역하면 될 테지만 너무 넓은 단어이기도 하고 뭐 정말 다양한 담론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날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요, 이분들이 저에게 궁금해하셨던 것이 뭔가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이라거나 역사적인 팩트라거나 이론적인 배경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질문은, 이분은 포르쉐 만들기에 빠져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만의 뭐 911 만들기, 나만의 박스터 만들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옵션들을 내가 넣어서 렌더링이 된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차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포르쉐 같은 차들은 만인의 드림카이기도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꿈꾸는 차이기 때문에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여러 번 해가면서 정말 꿈을 좀 더 날카롭게 갖다 대물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약간 좀 걱정하면서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길래 이거 왜 고민하실까? 축하드린다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신 것 같고 이거 언젠가 하다 보면 갖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우리가 어떤 비싼 것을 갖는다고 생각했을 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뭐 저도 갖고 싶은 시계가 있고, 얼마 전에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브랜드의 시계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가격을 봤는데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접었어요. 2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뚝딱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깜냥에 비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을 경제적으로 혹은 사적적으로 비싼 것을 꿈꾸다 보면 그게 내 취향이라 하더라도 약간 죄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포르쉐는 911 살려 그러면 뭐 약간 2억 훌쩍 넘어가고, 제가 또 좋아하는 차는 718 박스터 아니겠습니까? 4.0 GTS 그거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갖고 싶은데 비싸다, 그럼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취향을 가지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돈이 있으면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 마음속으로 미리 제약을 갖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벤틀리를 만들고 왔어요. 뮬리너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왔는데, 영국에서 온 아담이라는 직원이랑 정말 내가 꿈꾸는 드림 벤틀리를 뮬리너 옵션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뮬리너라는 건 수제작 옵션이에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그걸 제가 체험하고 나서 저만의 벤틀리가 생겼잖아요. 어쨌든 이미지로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이거 가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성해 놓은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멋있는 어떤 것을 꿈꿀 수 있겠죠. 뭐 세대가 바뀌고 풀 체인지가 되면 뭐 어떻습니까? 벤틀리 같은 자동차, 그리고 포르쉐 같은 자동차들의 특징은 뭐냐면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런 클래식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언젠간 부단히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이루게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축하한다고 말씀드렸고, 머뭇거림, 죄책감 이런 것은 우리가 취향을 생각할 때는 굳이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 물건을 봤을 때 이건
정우성 기자가 좋아하는 건데 뭐 약간 이렇게 바로 연상되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런 물건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마 미니 컨버터블? 제가 영상도 뭐 여러 번 찍었고 제가 좋아하는 차고, 그리고 모스코 램토슈, 요런 뿔테 안경.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TVR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트루 빈티지 리바이벌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뿔테이긴 합니다만 살짝 디자인이 다르고 크기도 좀 다르죠. 제가 모스코스 4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개는 잃어버렸고, 지금은 제가 2개를 갖고 영상에도 되게 많이 쓰고 나오는 안경이 2개가 있어요. 제일 자주 쓰는 건 검은색 무광 뿔테고 가끔 이 브라운을 쓸 때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늘 손글씨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샤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샤프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모스코 램토슈는 사실은 제가 2010년 조금 넘어서 첫 모델을 샀었고, 그리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1년 있다가 한 개 더 사고, 한 1년 있다가 한 개 더 사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최초의 모스코스로부터 지금까지의 시차는 한 10년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년 이상 그 안경을 써온 거예요. 물론 다른 안경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좋은 안경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의 최초의 안경인 것 같고, 이 모델만 계속 써도 나는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델이기도 해요. 3대에 걸쳐서 계속 생존해오는 브랜드예요, 모스콧은. 그리고 램토슈는 원래 다른 타르트 오티컬이라는 다른 브랜드에서 냈었던 안경을 복각한 모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조니 뎁의 안경으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얼굴형을 그렇게 가리지도 않고 워낙 클래식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안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만이 누군가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물건이라면 클래식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미니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미니로부터 지금까지의 미니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있는 디자인 큐와 철학과 어떤 언어들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아보고 즐기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뭔가 나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물건이 떠오른다거나, 혹은 그 물건이 떠올랐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주셨던 분 되게 이렇게 동그란 금속태 안경을 쓰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그 안경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클래식이니 취향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 안경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저도 그런 물건을 하나쯤 가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겠죠. 세 번째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은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회사에 가면 누군가의 책상은 되게 이렇게 물건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들을 보면 역시나 그 사람의 취향이 많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나도 그런 걸 갖고 싶다. 그래서 혹시 질문하신 분의 책상은 어떤가요? 무척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깨끗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요? 깔끔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포르쉐 만들기 너무 좋은 취미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런 물건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분을 어떤 물건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세 번째, 저도 그런 취향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분은 너무 깔끔한 취향, 그리고 깔끔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좋은 취향이라는 거, 그리고 취향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건 이거는 정말 밖에서부터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SNS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정말 멋진 누군가의 물건 혹은 어떤 움직임, 태도, 옷, 뭐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취향의 시작이거나 혹은 취향의 발견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 내 취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취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날 강연에 오셨던 분들도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법이 어떤 걸까? 라는 게 궁금해서 들으러 오셨겠지만 저는 어쩌면 정말 좋은 취향이라는 거 그리고 취향을 발견하는 첫걸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첫걸음일 거예요. 제가 요가 수련 되게 오래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련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약간 나를 약간 밖으로 빼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어떤 이유 때문에 되게 화가 났어. 근데 이 감정에 내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감정 밖에서 나를 보면서 나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파도 같은 거죠. 파도 안에 있으면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만 파도 밖에서 엄청나게 큰 파도인데? 약간 이런 태도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취향을 발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 내가 나를 문득 들여다봤을 때 나 이거 되게 좋아하네. 나 옛날부터 이거 되게 좋아했었네.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싶어 하네. 왜일까? 비슷한 경험을 제가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거 뭐 작년인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더파크를 창업을 하고 채널을 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를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말고도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슬슬 깨닫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이걸 피벗하는데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직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지만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고민도 너무 많이 했고 자동차 자체도 다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각오랄까?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혹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정말 영국 브랜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막 이렇게 배낭여행 같은 걸 이렇게 다닐 때도 제일 좋았던 도시가 런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향의 국적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아마 어떤 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나라가 내 고향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되게 마음이 편해. 이런 나라가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여행 다니시다 보면 누군가는 동남아고 뭐 누군가는 일본이고 누군가는 영국이고 프랑스고 뭐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영국이 가장 싱크로가 높아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기부터 좋아했던 것을 쭉 망라했을 때 어떤 통계치? 이게 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작업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쌓여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접하고 소유하고 즐기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난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접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대략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렇다면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단서를 그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 덕분에 저조차도 좀 깨닫게 됐어요.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사실 취향이라는 단어를 다각도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리고 다각도로 이해하고자 할 때 무척 유용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주간으로 쓰고 있는 칼럼이 있는데요. 경향신문에 쓰고 있는데 정우성의 일상과 호사라는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취향 이야기도 지난달에 썼어요.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취향의 세계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 생각의 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계 없이 넓다는 점에서는 여행과 닮아있다. 꾸준히 오래오래 가꾸다 보면 결국 나만의 뭔가를 찾게 된다는 점에서는 정원을 가꾸는 일과도 비슷할 것이다. 식물 하나를 심어 가꾸다 그와 어울리는 또 다른 식물을 자연스레 고르는 심정. 어딘가에 정성을 쏟을 줄 아는 일상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삶을 가꾸고 지탱하는 힘. 어쩌면 그게 취향의 진짜 효용이자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썼습니다.
취향을 이야기할 때 뭐 좋은 취향, 나쁜 취향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 취향이 구려, 나는 취향이 좋아. 어떤 나도 모르게 뭐 구별짓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처가 있습니다만, 용도가 있고 어떤 쓰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유용한 취향의 쓰임은 쉽게 지치지 않는 삶을 가꾸고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파크가 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 취향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그리고 탔을 때 즐거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자동차야말로 정말 즐거운 오브제이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 더 즐거운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취향, 그리고 여러분만의 즐거움을 통해서 정말 지치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